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군부무단주의인 탈레반의 손에 20년 만에 다시 넘어갔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선언한 지 4개월 만인데요.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났고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지에서는 폭발과 총격이 있었다는 외신 보도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 와중에 한국 악덕 사장의 활약이 재조명되고 있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만에 나라를 장악한 탈레반이 미국을 밀어내고 이슬람 극단주의 부활을 알리고 있다며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의 연계 가능성까지 생각한다면 아프간은 중동의 화약고로 급부상해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이유는 현지 정부의 부정부패 및 안일한 국방정책도 한몫했지만 사실상 치안 전체를 담당했던 미국의 철수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미군 철수에 국제사회 시각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복잡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아프간에 남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재차 강조했으며 대피 지원 목적으로만 6,000명의 병력을 적극 투입하여 성과 없는 아프간 전쟁의 굴레에서 빠져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도하는 듯 보여 전 세계를 경악해 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의 기본권을 유지하고 테러리스트를 양산하지 않아야만 미국과 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탈레반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을 막기 위한 견제를 지속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사실상 돈 때문에 아프간을 포기한 미국의 결정에 러시아와 인도 등 주변국들은 벌써부터 중아시아 지역의 혼란을 기정사실로 두고 그들과 접촉하여 외교 안건을 논의하는 등 새롭게 바뀐 시대에 적응하려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절망에 빠진 아프간 시민들은 미국이 아닌 전혀 연관성이 없는 한국 정부를 향해 자신들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여 그 의중에 관심이 모여졌는데요. 현재 1만 명 규모로 추정되는 한국 주재 아프간인들은 마치 가짜뉴스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진 아프간 정부의 몰락에 치를 떨면서도 치안과 평화 이 두 가지만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떤 세력이 집권하던 상관이 없다며 반세기 전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린 한국만큼은 결코 탈레반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기관에 근무 중인 아프간의 수백 명도 탈레반에 쫓기고 있다며 한국 대사관 측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들은 오래전 미국이 주둔했던 바그람 기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업훈련원들로 기타 3국의 대사관을 놔두고 굳이 한국에 접속한 이유에 대해 현지에서는 탈레반이 한국 대사관에 위치한 지역만큼은 침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이 가장 안전하고 과거 탈레반의 공작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등 의외의 발언을 하여 외신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중동 극단주의 세력에 관심밖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정보로 실제 국내 수사기관에 따르면 과거 여러 차례 탈레반 조직원들이 미리국 혹은 공작 조직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009년 한국 정부는 지역 재건팀과 보호병력을 현지에 파견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 탈레반과 갈등을 빚었는데요. 해당 지역이 내전이 활발하고 탈레반의 주축 세력 중 하나인 파슈툰족이 밀집한 곳이 아닌 바그란 기지와 가까운 치안이 양호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탈레반 측은 나쁜 결말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등 엄포를 놓으며 국내 여론을 분열시켜 정부의 파병 계획을 결렬시키려는 듯한 고도의 심리전을 걸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미국과 동맹관계의 한국을 위협 세력이라고 판단하여 결국 조직원 중 가장 우수하다고 손꼽히는 몇 명을 줄여 한국에 잔입시키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들의 작전은 주한 미군 기지와 미 대사관 등 주요 시설을 살핀 뒤 김포국제공항에서 여객기를 공중 납치한다거나 폭파시키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고 성공하기만 한다면 자신들의 위험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한국행을 전격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에 들어오기 전 자신들의 이국적인 외모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 우려하여 한 가지 기가 막힌 묘안을 생각해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질비한 공단에 위정 취업하는 것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해당 작전이 탈레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최악의 흑역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한국에 미립국하고 위장 취업까지 성공한 그들은 당초 일에 끝난 뒤 또는 여유 시간에 함께 모여 작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도무지 끝나지 않는 업무량과 심지어 서로 간에 통화할 시간조차 되지 않는 짧은 휴식 시간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올 때쯤이면 심신이 지쳐 12시간 넘게 쓰러져 잠을 자기에 이르렀고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이 같은 패턴에 찌들어 어느덧 테러 계획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생존과 건강을 위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 자체에만 주력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월급날이 지나도록 임금이 들어오지 않자
보상 심리가 한꺼번에 발동한 조직원들은 한국인 사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항상 거친 방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해왔던 사장은 이들이 불법 체류자 신세라는 점을 악용하여 늘 그렇듯 강력하게 맞서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해당 사건은 실제 FBI 조사 문건에도 기록된 내용으로 당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미르쿠에 들어온 30대 파키스탄인 3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던 중 이들이 탈레반을 직접 관리하는 핵심 조직원 80명 가운데 포함된 중요 인물이라는 정보가 드러나며 파키스탄 정부에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중 2명이 탈레반 조직이었음을 알리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의외로 이들 말고도 지방 각 지역의 농어촌이나 봉제 공장에서 탈레반 조직원이 잡혔다는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려왔는데 다만 이들이 한국에서 사건을 일으키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대부분 공장을 탈출하는 과정 혹은 출국을 시도하던 중 체포됐다는 사실에서 적응 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고 오죽하면 탈레반 측도 한국은 테러하기 어려운 국가로 손꼽히고 있음을 내심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탈레반 조직원이 한국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어쩌면 국방에 기여한 국내 악덕 사장님들 존재 때문일지 모른다는 웃지 못할 일입니다. 현재 아프간 곳곳에서는 평화시적 시위대에 탈레반이 총을 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아프간 주민들을 향한 탈레반의 폭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복 없다던 탈레반은 자수를 종용하고 자수를 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무장하지 않은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고 주민들을 막대기와 호수로 구타하는 것을 일삼고 있는데요. 아프간 주민들은 살려달라며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프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20개국 정상의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특별회의 소집을 추진하기로 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아프간 난민 수용을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루빨리 전 세계가 나서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